자녀의 자존감을 망치는 부모의 행동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노골적인 비교나 심한 꾸중을 떠올리게 되죠.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는 말들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의 자존감을 가장 깊숙이 망가뜨리는 건 이런 명백한 공격보다는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좋은 의도로 하는 행동들 속에 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자존감 파괴의 진짜 원인은 이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의 연장선으로 대하는 모든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이 마음 깊숙한 곳을 병들게 하는 이런 행동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해줄게 라고 이렇게 즉시 해결해주는 습관입니다. 이 아이가 숙제로 막히거나 친구와 다툴 때 부모가 곧바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 언뜻 보면 자상한 부모의 모습 같지만 이 아이의 뇌는 막히면 바로 부모가 해결해준다라는 패턴을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아이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계속 포기를 하게 됩니다. 뇌가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고요. 더 심각한 건 부모가 손을 댄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 아이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라고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성공을 한 경험조차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존감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너 잘해야 사랑받는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조건부 사랑의 함정입니다. 성적이 좋으면 칭찬하고 나쁘면 실망하는 표정을 보이는 것. 아이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때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 바로 조건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부모는 아이에게 동기를 주려는 의도지만 아이에게는 내가 잘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전달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가치를 성과로만 판단하게 되고요. 실패하면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성공해도 이번에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성과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고요. 조금만 어려워져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 부모의 사랑이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야 할 자존감이 오히려 불안한 조건부 계약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이 감정을 무시하는 성급한 위로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시험을 망쳤거나 친구와 싸웠을 때 부모가 빨리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들인데요. 이 아이의 상처를 덜어주려는 따뜻한 의도겠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망친 시험이나 친구와의 다툼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큰일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부모가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틀렸다고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로 속상해하는 내가 이상한가? 라고 혼란에 빠지는 거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내 감정을 믿지 못하는 아이는 건강한 자존감을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아이는 원래 그래 라고 이 정체성을 고정시키는 그런 라벨링 작업이 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똑똑해, 넌 수학을 못해, 아니 혹은 착해서 넌 리더감은 아니야 같은 말들. 이 긍정적인 말들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상관없이 아이를 어떤 틀에 가둬버리는 이 모든 표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은 아이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똑똑하다는 말을 들은 아이는 그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어려운 도전을 피하고요. 수학을 못한다라는 말을 들은 아이는 수학 공부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가 만든 정체성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버리게 되는 거고요. 아이는 내가 누군지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 발견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아빠가 걱정돼서 그래 라고 이 불안을 투사하는 과보 화법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불안과 걱정을 아이에게 투사하는 건데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부모는 아이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실패할까봐 걱정된다라고 하면서 막으려고 합니다. 이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모는 아이의 친구 관계를 과도하게 간섭하고요. 아이는 부모의 불안 필터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별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걱정거리로 인식하게 되고요. 자신을 위험에 처한 존재로 보게 됩니다. 이 부모의 과보 속에서 아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자존감을 키워야 될까요?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자신과 분리된 독립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의 자존감을 진정으로 키우고 싶다면
우리의 관점부터 좀 바꿔줘야 됩니다. 아이를 내 소유물이 아니라 연장선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인격체로 바라봐야 되고요. 아이가 실패해도 어려워해도 속상해도 그 모든 감정과 경험이 일단 자신의 것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충고가 아니라 조언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 인생의 해결사가 아니라 든든한 지지자, 조언자, 가이드가 되어야 되고요.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 믿고 기다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책에 대한 힌트를 주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의 자존감은 부모가 심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내면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성장을 방해하지 않고 아이가 안전하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 진정한 사랑은 아이를 내 뜻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